(2021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세계사의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잘 보셨나요의 의미는 정말 점수가 좋았다 라는 것도 내포되지만 말 그대로 시험 자체를 잘 치렀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좀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본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먼저 이 얘기 드리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을 볼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 시험지 또 이렇게 EBS 사이트에도 있고 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7월 세계사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수험생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이번 문제 뭐 몇 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해? 뭐 어려웠어? 쉬웠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 세계사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한마디가 아닌가요? 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7월 시험은 이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시 서아시아는 아직 현대사가 꼼꼼하게 읽어보자. 자, 요렇게 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 마침표 여기 여기 있나요? 네, 한 문장이라고 봐주세요. 역시 서아시아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아시아 문제를 좀 까다롭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까다로웠던 이유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는 이슬람교가 나왔고 다른 한 문제는 정말 문제 여태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지역이 나왔어요.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이야 뭐 손쉽게 하고 풀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서아시아는 어려워. 아직 개념을 조금 더 다질 필요가 있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아직 현대사가? 요거는 약간 좀 서프라이즈의 느낌입니다. 요거는 그래 이제 좀 하면 되지. 설마 라는 느낌으로 가져온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사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부 다 이제 시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에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연표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언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연표 신경 쓰셔가지고 나중에 꼭 이거 여러분 9월 보기 전에는 머릿속에 넣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자. 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평이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오호라 함정을 좀 파놨구나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보고 이거네? 이건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는 게 나와서 좋아가지고 혹은 너무 힘들어서 4교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부주의하게 읽고 풀었을 경우에는 아차 싶은 문제가 몇 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 틀렸다면 너무 아쉽죠. 아는 거 틀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탐구는 4교시에 보기 때문에요. 이 4교시에는 내 베스트 컨디션으로 보기 힘든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는 연습도 지금부터는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해주셔야 나중에 선생님 이거 실수였어요. 아는데 틀렸어요를 수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번 7월 학력평가 세계사의 총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 주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교과서 단원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선사시대와 문명에서는 역시나 문명이 나왔고요. 네, 이집트 문명이 또 나왔어요. 네, 이집트 문명이 지금 압도적으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네, 수능도 그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에 있어서 두 문제 앞쪽이죠. 당나라 쪽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군요. 당나라까지 해가지고 진왕조가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너무 뭐 전형적인 문제로 나왔죠. 자, 그다음에 중국의 뒷부분에 있어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송나라의 왕왕석의 신법, 청나라의 사고전서, 건윤제 때 만들었던 그 사고전서가 출제가 됐죠. 가장 뭐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래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법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서아시아 인도에서 보통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7월 학평에 있어서는 좀 생소한 주제들이 출연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개념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힘내주세요. 네, 이제 다 왔어요. 만점까지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이 서아시아에서 요 사파비 왕조 있죠. 요 사파비 왕조. 네, 지도와 함께 나왔었는데 요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이슬람교 문제야 뭐 평이했던 그런 종교와 관련된 문제였고, 인도에서 2번 문제로 나왔던 마우리아 왕조는 뭐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인도에서 요거 있죠. 요거. 가즈니 왕조. 요거를 조금 더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요런 부분을 좀 들여옵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아이바크, 네, 요런 이제 사람들 데려오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델리 술탄 이전의 시대죠. 네, 거기도 이제 가져와서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세 변화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의 피핀, 뭐 전형적인 문제가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화로 개척과 절대 왕정 요 두 가지를 아우르는 요 에스파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뭐 기본 개념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절대 왕정의 네덜란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요 문제는 좀 페이크, 함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중세 변화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죠. 동서 교회 분열, 성상 파괴령. 즉 이러다 보니까 중세에서는 나올 만한 주제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요거가 보통은 카노사의 구력 아비놉 뉴스 쪽으로 크리스토가 나오는데 여기 동서교회 분열이 나왔다는 게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지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임혁명과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뭐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7월혁명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프랑스 7월혁명을 조금 헷갈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풀면 기본 개념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보면 다른 혁명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1, 2차 모로코 사건, 그 다음에 중국의 의화단 운동,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 현대사 부분에서도 그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연표가 나왔는데 시기를 물어봤는데 사실상 이 정도는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연표와 시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시험에서 만약에 이 현대사 18번, 19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 헷갈렸다는 친구들은 연표를 좀 꼼꼼하게 지금부터라도 반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색칠해 놓은 게 뭐냐면 요거는 아직도 현대사가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요거는 여차했으면 틀릴 수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걸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까지, 요거 6번 문제까지 해서 약간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해설을 듣는 자가 수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명언 남기면서요, 꼼꼼하게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